네, 칠판 정리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창업의 구상에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창업의 구상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드리는 그 팁이 있었어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그 창업진흥원 이런 사이트에 가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게 실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간중간에 드리는 팁은 반드시 활용을 하시는 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써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드리는 그 팁은 꼭 메모하셨다가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 2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수입이라는 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첫 번째로 했었고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수입할 것이니 비즈니스 모델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은 어떻게 할 것이냐. 비즈니스 모델 수립은 어떻게 할 비즈니스 모델은 제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할지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를 우리가 정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한 근거를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예요. 간단합니다. 소비자에게 제공해서 소비자에게 무엇을 제공할까요? 소비자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서 뭘요?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품이에요. 제품이라고 별도로 여기다 가로칠게요. 소비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 제공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서 또 제공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뭐 해야 돼요? 수익이 창출돼야 되겠죠.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수입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에게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할지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를 정리한 거예요. 요게 이제 한다면 요런 거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를 정리한 것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보다 나은 수익성과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되죠. 이 비즈니스 모델은 정확하게 짜여져 있다면 타사와 경쟁사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회사의 수익 창출과 어떤 증대에 도움을 주기도 하죠. 요것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좋은 장점은 첫 번째 수익성과 경쟁 우위예요. 수익성이라는 건 뭐야? 돈 마진이죠. 수익성과 경쟁사들보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경쟁 위에 와 있다는 거예요. 더 그 경쟁 위를 확보할 수 있다. 확보한다. 두 번째는 어때요? 회사의 수익 창출과 증대에 도움을 준다. 수익 창출과 증대에 도움을 준다. 하나의 제품을 팔아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지만 이 수익 창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연구하고 정리를 한다면 그 외적으로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수익성 확보와 증대에 따른 뭐예요? 이제 대기업으로 본다면 주주가치의 상승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배터리, 휴대폰의 배터리가 터져서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또 살인을 하고 과실치사상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물론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만은 배터리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그랬을 때 대기업의 L사에서 주주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 그리고서 그 문제가 해결하고 다시 원상태로 이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수입 창출, 어떤 그 경쟁 우위를 확보한 수익 창출에 대한 것들에서 말로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획만 발표만 되더라도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상승시킨다는 거죠. 극대화한다는 건데, 이걸 극대화를 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기업은요, 고객의 확보와 또는 유지,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그 가치 창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차별화, 그리고 생산, 또 원가 인하, 그리고 제품의 시장 진입, 기업의 내부 활동의 조직화, 자원의 효율적 배치, 높은 부가가치, 수익 목표 달성,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의 그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그 전반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거 메모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요, 고객의 확보와 유지, 또 고객에 관한 가치 창출, 제품의 차별화 및 생산, 원가의 인하 및 제품의 시장 진입, 그리고 기업의 내부 활동의 조직화 및 체계화, 자원의 효율적 배치, 높은 부가가치, 수익 목표, 이런 것들이 일일이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하나 좀 적고서 넘어갈까요? 조금 저거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고객에 대한 가치 창출, 고객에 대한 확보와 유지. 자, 고객의 확보와 유지. 그래서 고객의 확보와 유지, 고객에 관한 가치 창출, 고객에 관한 뭐예요? 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이러한 꼭지점에 여러분들이 맞춰야 돼요.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제품의 차별화, 제품일 수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서비스가 있을 수 있어요. 서비스 차별화,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요거에 꼭지점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생산 원가도 봐야 돼요. 생산 원가가 비싸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맞는다고 그러는데 생산 원가가 비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산 원가 인하 및 생산 원가, 요것도 요건 이제 인하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요거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장 진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좀 힘들겠죠. 시장 진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요거는 어떤 툴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툴을 사용해서 한번 해볼 한 그 결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요거는 일단 시장 진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내부 활동의 조직,
내부 활동의 조직은 어떻게 우리가 내부 활동적으로 조직력을 키워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조직을 해서 체계화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조직만 구성된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고 내부 활동 조직을 해서 어떻게 체계화를 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여기가 자원의 효율적 배치. 자원의 효율적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원의 인적 자원도 있고요. 또 내부적인 기술적 자원도 있고, 그 다음에 원료나 뭐 제품의 그 부품의 어떤 그 자원도 여기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높은 부가가치와 수익 목표. 높은 부가가치와 수익 목표. 이 수익 목표는요, 여러분들 이제 그 뭐 처음에 시작했을 때 BEP라든지 투자 회수율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추정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수익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 목표를 잡고 달성을 어떻게 목표만 잡으면 안 돼요. 이 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달성 계획 중요합니다. 달성 계획을 이제 잡으셔야 되고. 그런 요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것을 전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면 지속 경영 가능한 경영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속 경영이 안 되면요 회사 문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어떤 그 지속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업의 어떤 그 성장을 이끄는 전반적인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지속 경영 가능한 경영 전략이다 이제 말씀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지속 경영 가능한 전략을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수입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그럼 좀 크게 얘기할게요. 비즈니스 모델이란 뭘까요? 비즈니스 모델이란 자 퀘스천. 비즈니스 모델이란 뭔가요? 관련 산업, 경쟁사, 또 고객, 제품, 마케팅 및 조직, 자원과 기업에 대한 역량, 그다음에 시장 및 공급사에 관한 설명 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역량을 기반으로 내가 소비자에게 주는 가치 제한과 경쟁 우위 전략을 제공한다. 비즈니스 모델로. 자, 관련 산업, 경쟁사. 관련 산업, 경쟁사. 또 요거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고객, 제품, 마케팅. 제품은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케팅. 또요. 아까 설명드렸던 자원과 기업 역량. 자원과 기업 역량. 시장 및 공급사에 관한 것. 시장. 현재 시장. 공급사. 경쟁사 하겠죠. 그죠? 경쟁사입니다. 이러한 그 설명들이 이 안에 전부 다 녹아져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공급사는 경쟁사가 아니고 경쟁사 있기 때문에 이건 공급사는요 원료 제공자죠. 원료 제공자. 원료나 부품이죠. 원료나 부품 공급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가치 제한과 경제 우위 전략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하나가 뭐냐면 기술 기반의 제품 또는 서비스는 고객에게 명확한 가치 제한이 있어야 돼요. 그 가치 제한, 이 가치 제한이라는 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가치 제한. 이 가치 제한은요, 이 가치 제한이 만약에 적어지거나 어떤 그 내용이 적다면은 그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어떤 모 기업에서 이러한 그 방송,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을 위해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홍보 활동을 제가 봤어요. 자, 고객에 대한 명확한 가치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치 제한 쪽에 들어갈까요?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을 위해 24시간 밤잠을 자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연구원들은 연구에 몰두합니다. 이게 가치 제한일까요? 물론 기업의 큰 아웃라인을 봤을 땐 반드시 필요한 홍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소기업, 작은 역량으로 본다면 이것은 절대적인 소비자의 가치 제한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24시간 연구에 몰두하는 거하고 내가 그 회사에서 받는 기술적이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가치 제한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I don't care. 근데 그 사람들이 24시간 연구에 몰두하든지 말든지 I don't care라는 거예요. 난 상관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뭘 상관을 해야 돼요? 기술 기반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는 가성비라고 얘기하죠. 싼 가격에 높은 정도의 그것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기반의 제품 또는 서비스, 고객에게 명확한 어떤 밸류 프로포지션에 가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밸류 프로포지션이에요. 가치 제한. 이 가치 제한이 없으면 소비자들은 외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 비즈니스 모델을 따지고 하는 것들은 어때요? 전부 다 가치 제한을 줘서 뭘 우리한테 받아야 돼요. 우리는 수익을 받아야 돼요. 어떠한 우리의 부가가치, 즉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술 기반의 제품 또는 서비스는 고객에게 명확한 그 밸류 프로포지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가치를 유발하기 위해서 아주 세분화된 그 시장에서 더 낮은 원가 또는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로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기술 또는 제품을 홍보해야 됩니다. 제품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24시간 잠자지 않고 연구했어요. 이거는 소비자들한테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간략하게 이제 줄여서 얘기한다면 명확한 가치를 그러니까 명확한 가치 제한, 여기다가요. 명확한 가치 제한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는 좀 더 큰 가치를 유발하기 위한 세분화된 시장, 다시 말해 세그멘테이션에 이거를 잘게 잘라서 세분화돼 얇게 잘라서 그 시장에서 더 낮은 원가 또는
혁신화된 제품은 서비스로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기술 또는 제품을 홍보해야만 우리가 실제적인 수익 창출, 즉 지속 경영 가능한 제품을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뭐 핵심 활동은 뭐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 제한은 뭐고 고객 세분화는 뭡니까? 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캔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가치 제한을 주고 핵심 활동은 뭐고 고객과의 관계는 어떻고 또 어떠한 채널로 들어가서 그 제품을 전달하고 우리의 수익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자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쓸 수 있는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조할 때 어떻게 핵심 파트너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툴로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얘기를 하죠. BM 캔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첫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느 캔버스 내에다가 우리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볼 수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어떻게 나아가 드려야 되는 건지.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고객을 세분화해야 됩니다. 아까 뭐 세분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 세분화. 자, 요거를 비즈니스 캔버스로 하나 그려볼까요? 그려보면 비즈니스 첫 번째는 고객을 세분화해야 되는데 자, 고객이 여기 좀 더 우측으로 갈까요? 자, 여기 고객이 있어요. 고객을 세분화해야 됩니다. 여기 고객 세분화. 고객 세분화라는 건 뭐예요? 고객을 좀 구체적으로 자른다는 얘기죠. 어떤 구획을 조금씩 넓힌다는 얘기예요. 여기 1번이에요. 1번 고객 세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 세분화는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는 이제 좀 전체적인 비즈니스 캔버스를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치 제한. 고객한테 우리는 뭐가 있어요? 가치 제한. 두 번째, 가치 제한. 고객이 과연 무엇을 보고 우리 기업의 제품을 쓸 건지, 그런 가치 제한이 필요한 것이죠. 요것을 가치 제한해서 요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죠? 이걸 세 번째, 만약에 여기다 단다면 채널은 어떤 채널을 통할 것인가, 채널. 그리고요, 채널을 통해서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관계. 이거 네 번째죠.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이고, 가치 제한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관계가 되어 있으면 다섯 번째로는 어떤 거가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치 제한을 하고서 여기에 뭐예요? 소비자들한테 가치 제한을 하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했어요. 수익원이 생겨야 돼요. 수익원. 다섯 번째. 수익원이라는 건 뭐예요? 이윤이 창출돼야 되죠. 어떤 이윤은. 서비스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제품을 그냥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수익원은 과연 뭐가 될 것이냐. 그렇다면 여기에 내부적인 활동이라고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 내부적인 활동이 여기까지. 자,
내부적인 활동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수익원이 됐으면 우리의 핵심 자원은 뭔가? 자,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노하우죠. 여섯 번째, 핵심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자원은 뭐냐? 핵심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핵심 활동은 뭔가? 여기 위에 조금 지울게요. 요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해서 여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적었으니까 이건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자원이 있고요. 우리가 핵심 자원이 있다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 핵심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일곱 번째, 이 핵심 자원을 핵심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돼요? 핵심 활동을 해야죠. 어떤 우리가 핵심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핵심 자원과 핵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파트너가 있겠죠, 여기에. 여기에 대한 8번이죠. 핵심 파트너. 자, 핵심 파트너는 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여덟 번째죠, 핵심 파트너.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러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심 활동과 핵심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아홉 번째, 비용 구조예요. 자, 이 사람들과의 핵심 파트너, 핵심 활동, 또 핵심 자원을 위한 핵심 파트너, 핵심 활동이에요. 여기는 우리 회사예요. 가치 제안을 해야 되고 고객은 별도의 고객이 있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요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를 따져보기 위해서 저희가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번부터. 1번이 뭐예요? 고객 세분화죠. 고객 세분화는 고객의 세그멘트 해야 돼요. 첫 번째, 고객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잘게 잘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의 고객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볼펜을 팔려고 그래. 이 펜을 팔려고 합니다. 그럼 이 펜을 구입할 수 있는 고객의 세그멘테이션은 뭘까요? 누가 쓰죠? 이 고객은. 자, 고객 세분화에 대해서는 일단 나이를 세그멘테이션 해볼게요. 나이는 자 60대, 그죠? 50대, 40대,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제 쭉 해서 자 학생들, 그러니까 이거 직업군으로 들어가고 10대에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이별로, 그 다음에 성별이 될까요? 성별은 그렇게 세그멘테이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 학생으로 봤을 때 직업군으로 해볼게요. 직업군요. 직업군에는 뭐 있어요? 첫 번째 학생이 있겠죠, 그죠? 학생에는 뭐가 있어요? 대학원생, 뭐 대학생, 중고등, 초등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분리가 될 수 있죠. 물론
학생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회사원도 나올 수 있겠죠. 회사원. 자, 회사원도 분리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회사원으로 치고요. 세 번째 또 볼펜을 쓸 수 있는 직업군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회사원. 아주 많겠죠, 그죠? 뭐 군인도 별도의 또 직업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켓이 되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를 학생과 회사원 이 두 가지로 한번 세그멘테이션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그 직업군에 있어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누구를 위해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고객 세분화예요. 고객 세분화의 중요한 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제품의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인가? 두 번째로요. 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가? 요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세그멘테이션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떤 그 틈새 시장, 니치마켓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니치마켓에 대한 요 틈새 시장은 뭐가 있을 것인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뭘로 얘기했어? 펜이라고 이거 마크펜이라고 얘기하지 뭐 그냥 펜이라고 얘기할게요. 펜. 일반 볼펜이라고 얘기할게요.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조직은 하나 이상의 고객 그 세그멘테이션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은 고객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을 펜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가치 제한은 뭐예요? 가치 제한은 빨간 걸로 써볼까요? 펜. 우리 펜이에요. 볼펜. 볼펜에 대한 가치 제한은 문제 해결은 뭐예요? 용지에다 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메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해 주는 거죠. 가치 창조는 그러면 어떻게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특정한 가치를 제공해야 돼요.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욕구 충족. 욕구 충족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요게 이제 욕구 충족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정한 가치를 줘야 됩니다. 이게 뭐 그냥 특정 가치예요. 반드시 뭔가를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정 가치를 제공해 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펜이라고 하는 가치를 제한을 고객한테 해야 되는데 이 고객은 이러한 고객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특정한 가치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면 채널을 볼까요? 아니요. 채널 말고 가치 제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볼까요? 가치 제한. 이 가치 제한은 어떠한 가치 제한들이 있는가? 특징이라든지 새로움이라든지 또는 퍼포먼스, 커스터마이징, 그 다음에 무언가를 되게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하나 좀 적어 볼게요. 특징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요. 요거를 지울까요? 아니, 뭐 시간 때문에 지울 것 같지는 않고요. 특징. 예를 들어서 특징. 자, 특징. 또 새로움. 네. 요 가치 창조는요. 새로움이에요. 그다음에 퍼포먼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내가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얘기할게요. 커스터마이징. 요거는 소비자의 희망 하는 것에 이걸 이게 섞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무엇인가 되게 해주는 거, 뭐뭐 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무엇이 되게끔 해줘야 돼요. 펜을 하더라도 펜이 굵고 얇고 진하고 형광펜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되게 해준다는 거. 또 뭐가 있죠? 펜이라고 해서 다 이 글만 나와서는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또는 나이가 차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디자인이 있어요. 디자인. 6번 디자인. 또요. 그다음 7번 볼펜이요. 10원짜리 아니 100원짜리부터 품격이 높은 사람들은요. 만년필 100만 원짜리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브랜드 지위가 있어요. 브랜드 지위. 이 브랜드 지위는 반드시 분명히 세그멘테이션에서 나눠줘야 됩니다. 가격이 있어야 됩니다. 브랜드 지위하고 조금 틀리지만 가격이 10원짜리부터 100원짜리부터 뭐 100만 원짜리까지 이렇게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그 가치를 받았을 때의 비용이 절감되느냐, 비용 절감면을 보셔야 돼요. 비용 절감면 뭐예요? 그래서 이 볼펜을 쓸 때 테스트를 할 때 10시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죠. 테스트할 때. 그래서 이 비용이 절감되느냐 안 되느냐, 이 볼펜과 이 볼펜은 비용이 절감되느냐 안 되는가를 반드시 그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 없어야 되죠. 리스크 절감. 리스크가 절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볼펜을 사는데 저기 멀리 가서 백화점 아니면 안 팔아요? 안 되죠. 가까운 문구점에서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번째 접근성 필요합니다. 접근성이 용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볼펜이 뚜껑을 열고 뭘 이렇게 약을 갖다 조절하고 이러면은 쓰기가 힘들죠. 따라서 편리성과 유용성이 갖춰져야 됩니다. 편리성과 유용성. 이런 것이 갖춰져야만 소비자들에 대한 가치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은요, 고객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특정한 가치를 제공한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창업기업을 얘기합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고객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특정한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오늘의 이 가치 제한에 대한 마지막 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조직은 고객이 처한 어떤 문제예요? 고객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어떤 거야?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돼. 욕구를 반드시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특정한 가치, 나머지 이런 거 특정한 가치. 요게 가치 제한의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거. 고객이 처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특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자, 시간상 오늘 몇 가지 가치 제한에 대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가치 제한을 고객에게 보내줄 것이냐, 택배로 할 것이냐, 어떤 중간에 도매상을 할 것이냐, 이런 채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다음 주에 만나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시작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